인구 위기가 국가 안보를 정말 뿌리째 흔들고 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기 대한민국의 국방 전략을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아주 대담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시니어 인력을 군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시니어 솔저 전략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0.72. 이게 바로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이건 그냥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특히 국방력에 켜진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출생아 수는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곧 군대에 갈 청년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고 국가안보에 정말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텅 비어가는 막사의 현실을 직시하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시니어 인력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자산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어떤 과제가 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사라지는 청년들. 이 인구 절벽이 어떻게 국방의 둑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데이터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슬라이드가 문제의 핵심을 똑 보여주는데요. 우리 군 병력의 근간이 되는 20대 남성 인구가 말 그대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2037년이 되면 지금의 절반 수준인 약 13만 명으로 뚝 떨어질 거라고 예측돼요. 나라를 지킬 청년이 정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황은 더 복잡해요. 왼쪽 그래프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녹색선,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는 가파르게 뚝 떨어지는데 보라색 선, 고령 인구는 무섭게 치솟아서 곧 역전될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데요. 세계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그야말로 폭주기관차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현재 약 50만 명 수준인 우리 상비 병력이 2038년에는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오고 있는 거죠. 물론 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국방혁신 4.0이라고 해서 드론이나 AI 같은 첨단 기술로 병력 부족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과연 기술만으로 이 무너지는 국방의 최전선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결국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구 문제가 우리나라만 겪는 걸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다른 선진국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해외 사례가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도요타는 숙련 기술자를 70세까지 다시 고용하고 미국의 AT&T는 은퇴한 전문가들을 재교육해서 현장으로 복귀시킵니다. 독일의 보시는 아예 시니어 전문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기술 자문을 맡기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시니어 인력을 단순 노동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핵심 자산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분석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니어 인력을 단순한 대체 인력이 아니라 군의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시니어 인력을 단순 보조 인력에서 군 조직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하는 하는 것. 이건 단순히 빈자리를 메우는 식의 땜질 처방이 아닙니다. 군 조직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아주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인 거죠. 이런 발상의 전환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즉 SHRM이라는 경영학적 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사람을 뽑고 교육하고 평가하는 이 모든 과정을 조직의 가장 큰 목표, 그러니까 강력한 국방력 유지라는 목표에 딱 맞춰서 설계하자는 겁니다. 두 관점의 차이는 정말 명확합니다. 기존에는 시니어 인력을 관리해야 할 부담이나 임시방편 정도로 봤죠. 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는 그분들의 경험을 투자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보고 그분들의 역할을 고부가가치 역할로 정의합니다.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전략적 자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섹션에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발돼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아무나 뽑을 수는 없겠죠. 네 가지 핵심 기준이 제시되는데요. 직무에 맞는 연령과 신체 조건은 물론이고 군이나 사회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현대군의 필수적인 기술 적응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전시 근무 의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분들이 전투에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니어 인력은 주로 비전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군수, 행정, 기술, 정비, 훈련, 교육, 그리고 전략 자문까지요. 이분들이 후방을 든든하게 받쳐주면 젊은 현역 장병들은 오직 전투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한 엔지니어는 드론 정비나 통신 장비 유지를, IT 전문가였다면 사이버 보안 분석을, 기업에서 물류를 담당했던 분이라면 군수 관리를 맡을 수 있겠죠. 또 퇴역 간부들은 그분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소 교관이나 전략 자문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체계적인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전문가를 모집하고 최신 기술과 군 환경에 맞게 재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 전문성에 가장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고요. 성과뿐만 아니라 지식 전수나 멘토링 같은 기여도까지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서 최고의 인재들이 계속해서 기여하고 싶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이렇게 혁신적인 계획이 아무런 저항 없이 실현되기는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이 시니어 솔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니어 인력의 신분과 역할을 규정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고요.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군 내부와 사회 전반의 문화적 수용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이게 단순한 노인 일자리가 아니라 국방력 강화를 위한 거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겠죠. 물론 체계적인 적응 훈련과 엄격한 군사 보안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 논의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게 단지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 이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가 국가에 대한 봉사와 시민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다시 써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젊은 세대에게만 모든 짐을 지게 할 수는 없겠죠. 어쩌면 이 시니어 솔저 전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무의 개념을 모든 세대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로 확장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 과연 의무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